이번에는 세계 명문대학은 혁신을 멈추지 않는다. 세 번째 국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이야기로 창업국가 이스라엘과 대학 창업에 대해 소개한다. 이스라엘은 창업국가로 불린다. 대학과 연구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하고 실제 많은 국민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 대박을 노린다. 현재 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뉴 캠퍼스 비전은 전 세계의 선도기관에서 실시되는 실습과 마찬가지로 모든 학문 분야의 학생과 교수진을 기업가 정신과 혁신의 세계에 노출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워크숍, 경연대회, 해커톤 및 자율 모임을 통해 캠퍼스에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킨다. 또 뉴 캠퍼스는 학생들이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며 획기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고등교육기관을 변모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가 정신 및 혁신센터가 각 대학 캠퍼스에 설립됐다. 모든 대학생은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고 강사 및 연구원은 물론 전문 멘토와 협력하여 사회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가 정신 및 혁신센터를 통해 캠퍼스의 혁신과 창조성을 높이고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을 강화해 캠퍼스를 기업 생태계로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다. 뉴 캠퍼스 플랜을 통해 10개 대학 캠퍼스의 기업가 정신 및 혁신센터를 설립했다. 히브리대, 테라비브대, 테크니온 공대 등의 센터를 설립해 캠퍼스의 혁신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업을 권장하기 위해서다. 또 예루살렘 시청사 등 자치단체 공간도 대학과 연계한 창업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나아가 창업을 위해 3년간 하이테크 관련 전문가 학생을 2배로 늘리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스타트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이테크 지식이 필요한 만큼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전자공학 등 하이테크 인력을 키워 창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야파 질버샤츠 PBC 위원장은 스타트업은 옛날 구닥다리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기술과 인터넷 지식 등이 있어야 가능하다. 디지털 학습을 강화하고 비주얼, 테크놀로지 활용, 자동 실현 시스템 활용 등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첨단 과학과 기술을 이용해 캠퍼스를 창업과 혁신의 공간으로 변모시키자는 것이 뉴 캠퍼스 비전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이스라엘이 추진한 새로운 고등교육 정책인 뉴 캠퍼스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이스라엘은 우선 온라인 교육 과정을 최첨단화했다. 이스라엘 고등교육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대학 혁신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6개년 계획인 뉴 캠퍼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뉴 캠퍼스 구상의 시작은 인터넷 혁명이다. 인터넷 혁명은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 및 취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대학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인터넷 혁명으로 기존 대학 커리큘럼이나 교수법으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정 직업의 소멸과 새 직업군의 탄생, 평생 학습 체계의 세계적인 변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해외 고등교육기관 간의 광범위한 학제 간 융합 연구 및 지식 교환이 필요해짐에 따라 대학 혁신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뉴 캠퍼스 구상이다. 뉴 캠퍼스는 이스라엘 대학이 21세기에 적응하고 교수와 학생이 다른 학문 분야 간 학제 간 장벽을 제거하면서 개방성과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7월 이스라엘 고등교육위원회 기획예산위원 위원장인 야파 질버샤츠 교수를 만나 뉴 캠퍼스의 비전에 대해 취재했다. 뉴 캠퍼스 정책은 디지털 학습을 강화했다. 고등교육위원회는 인터넷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법인 디지털 학습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털 학습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과정을 개발했다. 인터넷 활용은 수업 중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지식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고등교육 과정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교육의 질과 학습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교수들의 지식 이전을 촉진시키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대화식 프레젠테이션 및 비디오와 같은 다양한 도구 및 옵션을 제공하는 최첨단 온라인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 온라인 교육 과정은 무료이고 개방적이라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과 일반 대중이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배우도록 해 사회적 지식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글로벌 디지털 학습 혁명과 연계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 대학과 MIT가 설립한 국제 EDX 플랫폼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이 플랫폼에 가입한 현지 학술기관은 이스라엘 플랫폼의 강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국가 주도적 사업인 디지털 이스라엘은 사회복지부와 함께 진행했다. 이스라엘은 이 디지털 학습 촉진을 통해 20대 이후 세대에게 새로운 지식에 쉽게 접근하도록 했다. 디지털 혁명으로 역동적으로 변한 고용시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국민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워 일터를 바꿔야 하는 만큼 뉴 캠퍼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전문 직업을 넓히기 위해 재교육이나 기술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또 점지만 시대에 뒤처진 학생들,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자신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새로운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뉴 캠퍼스의 비전이다. 이스라엘은 뉴 캠퍼스를 통해 사회의 서로 다른 부문들이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다문화 및 세대 간 대화를 증진시키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학제 간 융합교육 강화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는 노동시장의 요구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기업은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통해 협업 능력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뉴 캠퍼스는 수백 년 동안 존재해온 학문 분야를 보존하기는 하지만 학제 간 연구를 방해하는 장벽을 혁신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다른 주제를 동일한 대학 학위에 통합하는 새롭고 다양한 조합을 허용하는 이중 전공을 장려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열 학생들도 인문학을 배우도록 하고 인문사회학과 학생들은 컴퓨터 사이언스 등도 이중 전공을 할 수 있게 커리큘럼을 짜고 있다. 다음은 국제주의 강화 내용이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강화는 유능한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고등교육기관의 국제적 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스라엘 학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고등교육의 국제화 촉진은 학문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2019년 7월 이스라엘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의 비율은 약 1.4%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약 6%인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고등교육기관에서 대부분의 교육이 히브리어로 진행됨에 따른 언어 장벽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유학생들의 배우자에 대한 비자 및 노동 허가 제한과 같은 정치적 장애물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교육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는 여러 제약 요인을 제거해 2022년에 약 2만 2천 명의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잡았었다. 이는 2017년 유학생 약 1만 1천 명 대비 2배로 늘어난 수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에서 2022년 사이에 국제박사 후 학생 비율은 120% 증가하고 국제박사과정 학생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같은 해에 국제석사 학위 학생 수를 2배로 늘리고 국제학사 학위 학생 수도 30% 증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여름학기 등 단기 프로그램 유학생 수도 150% 늘릴 방침을 세웠다. 다음은 클라우드 시대의 열린 과학으로의 전환이다. 이스라엘도 과학 연구에 모든 사람이 접근을 쉽게 하도록 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열린 과학으로의 전환에 착수했다. 이것은 한 연구원에게 거의 또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결과가 다른 연구원에게는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유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열린 과학으로 인해 기초 연구가 주요 업무인 학계에서부터 산업계 및 비학술 단체의 연구원, 나아가 일반 대중에게도 과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열린 과학은 출판을 통한 데이터 수집, 처리 및 분석을 포함한 과학 연구의 모든 단계를 포함한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연구자가 관찰, 측정 및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술로 가능해진 데이터 공유 방법론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이다. 열린 과학 정책은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단계에서부터 혁신적인 연구 방법과 도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학 출판도 신속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연구 결과를 배포할 수 있는 공개 접근 방식으로 전환된다. 값비싼 구독료로 인해 접근이 차단된 각종 데이터 및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과학 연구의 협업을 확대해 연구 성과를 높이자는 것이다. 다음은 이스라엘의 국가적 주력 연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고등교육위 기획예산위원회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몇몇 연구의 국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주력 연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다. PBC는 개인 맞춤형 의학 개발, 양자과학과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등을 이스라엘의 주요 연구 주제로 정했다. PBC는 이 세 과학 분야에 대한 일관된 국가적 투자가 이스라엘 연구 능력 향상과 세계 지식 분야에서 이스라엘의 지위를 격상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우선 개인 맞춤형 의학 개발이다. 개인 맞춤형 의학 개발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다. 개인 맞춤형 의학 개발은 개인의 유전적, 생물학적, 습관적, 환경적 차이를 고려한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이스라엘 및 전 세계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다. 연구실과 의료기관에서의 수년간의 광범위한 임상 데이터는 같은 의약품이라도 동일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간의 효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환자에게 같은 처방을 하더라도 환자마다 진행 상태가 매우 다르다. 이스라엘의 개인 맞춤형 의학 이니셔티브는 이스라엘 연구자들이 이스라엘 병원과 건강유지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졌다. 이 임상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지원자의 게놈 시퀀스와 함께 이들을 검사하면 새로운 치료법의 발견 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의학 분야 연구에서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양자과학 분야 연구다. 이스라엘은 양자과학과 기술 분야에 국가적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자과학 분야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켜 이 분야에서 국제 연구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슈퍼컴퓨터 제작, 도청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암호화된 통신, 기존 컴퓨터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시스템 시뮬레이션 개발, 기존 제품보다 훨씬 민감한 센서, 신물질 개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육성 전략이다. 데이터 과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 및 상업적 응용과 관련된 데이터의 수집, 관리, 처리, 분석 및 시각화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은 이 분야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으며 산업계, 대학 및 사립 연구기관 등에서 집중 투자가 이뤄졌다. 데이터 과학은 전 세계적으로 생성된 데이터의 양과 가용성이 크게 증가하고 크고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방법, 알고리즘 및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다. 이스라엘은 데이터 과학은 실질적으로 모든 학문 분야의 연구를 진척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정밀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및 인문학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데이터 과학에 집중 투자해 연구와 교육 측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경제 성장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 이스라엘이 왜 창업국가로 불리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 편에는
이스라엘 대학 창업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공과대학인 테크니온 공과대학교에 대해 살펴본다.